아, 어차피 안 말려져서 흠뻑 느끼기로 했어요. 어차피 앉으라고 하면 계속 칠 거니까. 그래서 참 느껴보자. 최고가 된 기분 느껴보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태용입니다. 네. 역시 뜨겁죠. 요즘 많이 뜨겁죠. 이것저것 이슈가 많은데 그런 긍정적인 이슈를 참 저희가 잘 잡아야 할 텐데 지금 에너지가 모두가 이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올라왔거든요. 저 또한 이 비즈니스를 제가 이제 24살에 시작해서 32살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고 8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8년이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겠지라고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야 이 비즈니스를 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 조금 변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과 또 경험과 결과도 됐지만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더욱 기대된다. 진짜 지금은 내 또래의 32살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왔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뉴스킨을 성공하고자 해서 있으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럼 공통적으로 필요한 생각들이라든가 이제 뭐 행동적인 부분, 마인드 등등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오로지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선택이 되느냐. 보통 감정적 선택은 그 당시에 선택이 쉬워요. 그냥 선택해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편하고 그 순간. 근데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은 그 순간 그 선택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서서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매 순간 그런 선택을 하면서 누적된 결과를 이젠 얻어가는 것, 이게 좀 비즈니스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근데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제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남자들이 밟을 수 있는 모든 코스를 제가 밟았습니다. 남중, 공고, 공대, 군대, 뷰티 사업.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뷰티가 먹혔겠어요? 너나 써라. 저는 무언가 유통해 본 적도 없고 게다가 그 유통하는 아이템 자체가 화장품이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 때문이거든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뷰티라는 아이템을 핸들링하면서 얼마나 잘 팔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잘 유통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많이 없었던 그 시작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템 전달을 하면은 다들 뭐 미스트 인앤서 누가 그 시니어 사장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만나면 클로징 막 몇백씩 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스트 인앤서 바디바 이렇게 세트로만 나가도 굉장히 큰 매출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건강식품 전달하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고 별로 안 힘들고 안 지치고 소주를 들이부어도 간이 다음날 해독을 다 하는 그런 나이들. 그러니까 유통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뷰티라는 아이템과 시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아니라 이 사업의 기준으로 시장성을 봤기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고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저의 과거의 연역들의 힘든 점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겨내야 될 거지 뭔가 이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 군악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2년 동안 이제 음악을 했는데 군악대는 특히 보통 군대 하면요 남성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기갑병 뭐 보병, 뭐 하여튼 뭐 바주카포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요 MC병, 마술사병, 행진병, 이런 거, 악기병, 그 중에
MC병이 서울예대 연기과애였어요. 상당히 잘생겼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그 친구 과물대 딱 3개 있었어요. 미스트 인에서 바디바.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까 그런 피부니까 물어봤죠. 이게 좋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빌려 써봤어요. 빌려 써봤는데 바디바 미스트는 그렇다 치고 인앤솔을 딱 올리는 순간 그냥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뜨거운 거예요. 이 얼굴 전체가. 그러니까 이 목이랑 몸이랑 분리돼서 여기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 제품들을 다 이제 안 쓰고 미스트만 좀 쓰던. 그리고 나서 미스트를 쓰고 있던 와중에 그 후임 말고 또 다른 선임이 제가 쓰고 있는 미스트를 인스타에 올리면서 자기가 이 사업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마침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걔는 저보다 더 화장품을 안 하게 생겼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미스트 2통을 사주려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데 만나자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명단이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미스트 2통을 이제 구매를 하고 밥을 먹고 데몬을 받고 리프트팩을 입까지 바르더라고요. 입을 바르면 안 되는데 말 못하게 하고 보상 풀고 듣고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시작이 된 케이스. 자, 제가 군대 때 영상인데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틉니다. 여러분.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이런 거 했어요. 북쳤습니다. 오른쪽 2번째 내복. 네. 내복이 리더다. 정확하신데. 군대는요 저런 거 찍을 때 내복 입으면 안 돼요. 제가 병장이니까 이렇게 내복 입고 저 혼자. 네. 근데 잘 치죠? 네. 이거 그냥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정지. 네. 안 되는구나. 네. 자. 아이고. 자. 북소리 노이로져 버린다. 저 중에 5명이 뒤에서 1명, 앞에 4명 있는데 5명 중 1명 저만 타악 비전공이었어요. 나머지는요 서울대 타악 전공 클래식, 프랑스 국립 왕실 이게 막 클래식 전공 있고 유학만 갔다 온 거야 평생. 저는 수도방해사령부 군악대에 있었는데요. 수도방해사령부 군악대는요 서울대, 연세대를 음악으로 입시하는 것보다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평생 악기만 했고 악기로 벌어먹을 건데 군생활 2년 동안 구르고 싶겠어요? 악기 연습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하는 남자가 거기 지원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수방사는 최고 클래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서 티오가 나서 전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 있는 타악 전공들은 다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한 번도 쳐보지 못하시니까 리드미컬하지도 않고, 제가 이거는 병장 때지만 1병 때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해야죠. 네 해야죠. 어쩔 수 없죠. 하라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그냥 지들끼리 따따따따야 하면 따따따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치는데 으따가 뭐예요? 제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10배, 20배를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혼나. 1병 때니까. 진도를 못 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다음날 군화 신을 힘도 없이 열심히 연습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제가 만약에 밖에서 모든북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저게 모든북이 멋있어서 저 프로그램도 내가 한번 쳐볼까 했을 때 2년, 3년을 연습해도 저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만에 저게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군인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없었다면, 군대라는 환경과 상황, 내가 일병이고 나머지가 선임이고 나는 비전공자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없었다면 밖에서 저걸 한다?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아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야, 모든 부분 안 돼 라고 말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저걸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먹기 달렸지 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그때 좀 배운 것 같아요. 아,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직접 해낸 내가 있고 못 해낸 내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해낸다 못 해낸다의 그 차이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가 이 비즈니스를 내 스스로의 힘보다는 이 상황의 힘, 환경의 힘을 빌려서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투잡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투잡을 마치고 여기 오면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듯이 이때만큼은 강의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조금 더 성공학적으로 다가가는 생각을 하듯이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공에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부에 이렇게 열정 있고 꿈 있고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내 편으로 못 만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외부에서 리크루팅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성공할 것 같고 스폰서님들이 나를 봤을 때 박태용 사장님은 성공할 것 같고 이 팀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리크루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리크루팅한다? 저는 그것보다 심한 다단계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바로잡지 않고 상대에게 비전으로 사기쳐서 그 사람 리크루팅 한들 내가 이 사업 이 중심에서 자세가 틀어지고 이 사업을 결국에는 내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행동들만 해도요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결과가 안착되지 않고 레버리지 안 될 뿐이지 그 순간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우리 내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리크루팅하지 못하면 이 외부 리크루팅은 나한테는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공하는 그 확신들을 저를 넘어서 팀들에게 계속 비췄던 것 같아요. 드림맥스한테 비췄고 에이스한테 비췄고 그러면서 저 친구는 이제 뉴스킨으로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한치의 의심 없는 상태를 에이스로 만들어 버린 거죠. 팀 코리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성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두가 그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뜨겁죠. 인도 뜨거운데 혹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에 다우드 킴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이슬림 사원 짓겠다고 해서 그 논란이 된 550만 유튜버가 군대 선임이에요. 근데 그 선임의 인도 팔로워만 300만이고 인도의 무슬림이 3억 인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근데 이제 많은 구설수에 지금 오르는 상태인데 뭐 그거와 상관없고 저는 인도 명단을 받으면 되니까 그 친구를 리크루팅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엄청난 거리구나. 이게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다. 이거 완전 거리다.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인도를 진출해서 인도에 성공하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본다면 나에게는 이 한국 네트가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오션 프로젝트, 신제품 이 모든 게 나한테는 거리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전과 확신의 거리가 국가 오픈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비전을 줄 수 있잖아요. 한 나라가 오픈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인도로 진출하는데 해보셨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인도가 평균 연령이 35세예요. 엄청 어려요. 그 많은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를 말하면은 야 평균 연령이
인구가 15억인데 평균 연령이 30대인 인도에 뉴스킨 들어가. 근데 너 지금 내가 지금 뉴스킨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도 시장을 좀 알아봐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사업 비전을 전달하고, 저는 인도 사업을 잘하려면 무조건 한국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로또라는 복권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진짜야. 매주 한 명씩 한 몇십억씩 타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 때려치고 로또에 집중하실 거예요. 난 이제 회사 때려치고 매주 로또에 집중한다. 그래서 로또에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가되는 거죠. 내 그 일에 추가되는 개념이죠. 그럼 로또를 매주 일을 하면서 5장을 사던 걸 10장을 사고 15장을, 이런 노력은 하되 직장을 때려쳐 로또를 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인도를 한국 네트를 열심히 하면서 이 한국 네트가 커지는 추가되는 개념, 이렇게만 가져가도 인도 시장을 잡을 수 있다. 한국 네트와 인도 네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진짜 굉장히 큰 거리가 전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시스템 중심에서 사업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세가 없는 목표는, 자세가 없는 행동은, 자세가 없는 결과는 위험할 수 있다. 어찌됐든 결과라는 건 이 사업에서 모두가 내고 싶어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 결과가 내가 정말 내고 싶어 했던 결과고, 나는 이 결과가 비교적 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 사업의 시작점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게 낸 결과는 누군가의 지금 당장 목표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 각자의 결과 목표치가 다 다른 상황에서 누구는 시스템이 나오지도 않는데 결과를 스물스물 내는 그런 건 팀에 사실 피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를 근간해서, 아니 이 자세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투잡 때문에 저거 리더십을 못 나가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올바른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올바른 자세들이 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켜가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저는 팀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팀을 만들려면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이 팀이 건강하고 더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사님들과 목표 미팅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목표를 미팅을 할 때 반드시 자세 점검을 합니다. 자세를 정확히 잡고 행동을 해야 이 결과가 의미가 있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결과를 내는 이유는 이 결과가 안착되고 더 커지고 레버리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 순간 결과를 위한 결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중심에서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플러그인을 기본해서 모닝스쿨을 제가 시작하고 1년 만근을 쭉 하고, 지금은 모닝스쿨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리더스쿨 만근 우수반원을 하니까 리더스쿨 담임이 되어 있고, 팀미팅 사회, 그룹미팅 사회를 보니까 랑앤라이브 MC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시스템에서 총괄을 맡게 되고, 이 포지션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스템 중심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없었다면 저는 시스템에서의 포지션 이동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시스템에 오래 나와서 이 시스템의 역할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스템에 장기 근속했으니까 담임하세요 아니거든요. 분명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게 증명되어야 사실 시스템 포지션 이동이 가능한 건데, 그 첫 번째 기본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거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다양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는데 반응과 대응이 있다고 해요. 반응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냥 그 순간 나의 감정. 대응은 감정을 배제하고 그 순간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될까 생각하고 대처하는 어떤 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대응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반응인지 대응인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은 그냥 오늘 아침에 강의에서 표현하기를 어른애다. 어른애. 자,
배고프면 우는 건 애예요. 반응이죠. 대응하는 게 아니죠.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울어요. 애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나이가 참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울진 않지만 그거와 비슷한 행동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집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건 내 선택이지만 그날 비 오는 건, 그날 날씨가 화창한 건 내 선택 바뀌잖아요.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진짜 딱이었는데 하루 종일 비 얘기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그런 사람들 비즈니스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저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쩌면 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한 짓은 쉽게 까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한 짓은 굉장히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선택들을 좀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매 순간. 이게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이야? 네 감정 쓰레기통의 선택이야?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반응하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실수들을 했겠죠. 근데 첫 번째 실수가 영업과 사업을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 왜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험 영업이랑 뉴스킨 사업은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업과 사업은 다르다라는 거. 물론 다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영업은 사업 안에 속해 있는 게 영업이고 사업과 영업이 다른 영역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해요. 제품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단 미스트 한번 줘보세요. 그럼 주면 되잖아요. 미스트 하나 줘보세요?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닌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트 하나 줘보세요? 이거 전 안 팝니다. 전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트 전달해서 연결고리 만들어서 다음엔 바디바팩도 해주고 클레이도 해주고 내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영업도 해야 되는데 미스트 하나 줘보세요? 저 그런 사업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쪽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존심. 그게 남는 게 없죠. 지나고 보니까 미스트 하나 줘보세요라고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만 잘 남겼어도 여기 만질 부위는 안정환 있겠다 진짜. 근데 그런 사람 다 떠나보냈으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를 위한 결과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미스트 그 포인트 얼마나 한다고 그거 됐고 나는 지금 다음 사람 미팅에서 데몬 가방 꾸리게 할 수 있고 브랜드 체인지 시키면은 이번 달 포인트 끝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유일한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상처 포인트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쌓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이 있는 사업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모든 사례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의 실수였구나. 나의 조금 오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이 있는 사업, 단계가 있는 사업, 요거와 진짜 내가 확 치고 들어갈 때 리더를 리크루팅하는 사업, 모든 사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 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사업의 세미나를 처음 듣고 사실 이 마음이 쿵쾅쿵쾅 됐거든요. 그리고 백만장자 김성호 스폰서님과 이제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이건 해야겠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기만 한다면 다 하고 제품을 쓰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12개월이면 12명이고 마침 블루 다이아몬드가 12라인이래요. 그러니까 1년을 내가 한 달에 한 명씩 초대하면은 내년쯤이면 내 인생 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상위 5%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대가 지불할 수 있는 5%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모두가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각자의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을 줄 알았던 착각. 요즘 페이드 어필레이터라는 개념 정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또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나의 방향이 같은 거였는데 온도가 같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성공하고 싶은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방향이 같은 걸 너도 100도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가 그 사람에게는 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내보고 만나보고 행동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거를 이해하기 진짜 6년, 7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 나와 같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게 되고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의 큰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고 착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4.1 보상에 꽂혔거든요.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 어때? 힘들 것 같은데? 그럼 4명은 어때, 형? 4명은 괜찮아. 그 4명들이 2명 하는 건 더 쉽겠지? 그 2명들이 1명 소개하면 형 20명의 소비자가 생기는 거야. 이거 어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와. 전 거기에 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혹했으니까 2차도 온 거고 서밋센터도 간 거고 미팅도 한 거고 6대 5%도 들은 건데 들은 순간 아주 타고난 사업가처럼 나는 큰 비전에 들어온 사람처럼 저를 최면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저도 단계를 밟았는데 제가 지금 미쳐있는 그거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과도 났지만 조금 더 내가 현명했다면 근데 그런 결과, 그런 행동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정립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 뉴스킨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만한 마인드, 환경, 상황 하여튼 당장 사업을 시작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포커싱 하면서 우리는 출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지켜야 할 데일리 체크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하루 코어가 있으시죠? 근데 그 하루 코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결과와 상관없는 하루 코어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쌓이면 언젠간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하루 명함 3장 주기, 지인 카톡 2명한테 하기, 뭐 실내 쌓기 하기, 제품 쓰기, 애용하기 이런 게 내가 이번 달에 결과를 내기 위한 직접적 결과를 내기 위한 그걸 다가가기 위한 행동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 과정 중심에서 오늘도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갔다 하면서 저에 대한 확신도 올라가고 저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갔겠죠. 그렇게 확신과 에너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후에 보니까 지켜나갔는데 지켜나간 거와 별개로 내가 목표한 걸 계속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한 과정 중심의 사업에 취해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나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너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결과치를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의 양을 높이든 아니면 명함 3장 주기가 아니라 오늘 양자 한번 하기 그냥 이렇게 정하든 계속 수정해서 나의 결과에 맞게끔 나의 행동 목표도 계속 바뀌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했으니까 근데 결과에 상관없는 행동 목표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되냐면 난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데 어디 회사에서 이 회사의 입사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입니다라고 하시는 회사가 있나요? 밖에? 여러분들은 일반 95%는 목표도 잡지 못하는 목표를 뉴스킨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을 점검해 봤을 때 그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갭 차이가 상당할 겁니다. 근데 그걸 줄여나가는 행동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원하는 목표 결과치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스폰서가 해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스스로 내가 메타인지해서 이걸로는 부족해. 명함 3장을 양자 한 번으로 바꾸자. 스스로 그걸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요, 스스로 본인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사실. 그거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양자 한 번이 쉬워지면 오늘 양자 한 3번 하고 사업 설명부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계속 나의 데일리 체크리스트 행동 목표를 양을 아니면 결과치를 높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초긍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 부정은 행동을 안 하는 데서 모든 부정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동반할 수 없어요. 행동과 부정은 동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면 행동이 없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떠한 문제든 그냥 만병통치가 행동이에요. 콜드 나가면 돼요. SNS에서 사업 설명 잡고 미팅하시면 돼요. 데모하시면 돼요. 클로징 내시면 되고 그냥 행동으로 모든 걸 치유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 모든 건 행동으로 치유하겠다. 행동 안 하고 이게 책피잖아요. 그러면요, 이 행동이 없는 이 지식은요 언젠가 곪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행동을 할 때 들어오는 거고 내 모든 해결법, 내 모든 치유법은 행동으로 두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냥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부정적일 때 행동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이 사업과는 거리가 먼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럴 때 행동을 한 번 더 하는 게 직장인과 다른 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1차원적인 생각. 행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행동이 안 나와요. 이거는 좀 거리가 먼 멘트예요. 그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일 때예요. 진짜 이거를 보내면서 이것도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네, 좀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긴 잘 나오네요. 필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요, 진짜 끝장납니다.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모닝스쿨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월 달부터 이제 1월 2일부터 모닝스쿨을 시작하니까 2024년은 진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만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닝스쿨 이제 강병원 스폰서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기회다. 무조건 하겠다 하고 제가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0일 날 94.9kg였거든요. 95kg. 어제 제가 83kg. 근데 95kg에서 85kg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모닝스쿨 당장 한 달 뒤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하면은 절식을 많이 하거든요. 쉐이크를 먹고 샐러드를 먹고. 그럼 근손실 온다고 하잖아요. 근손실 안 와요. 근손실은 저기 운동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 있는 분들이 근손실 오는 거고, 우리는 근력이 손실되기 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손실되는 거지, 우리는 근손실이 안 해요. 전 근육량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게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게 다이어트라니까요. 왜냐면은
배불렀던 나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배고픈 다이어트가 없을까 이러지 말고 배고파. 그 배고플 때 제가 팁이 있어요. 계단을요 지하 6층부터 45층까지 한번 타면 배고픔이 싹 가셔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계속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상을 내고 제가 사업을 또 자신감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잠든 척 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는 척 하고 있는지, 내가 안 힘든 척 하고 있는지, 척하면 척하는 걸 알고 있어도 척한다고 말 못해요. 스폰서는 차라리 잠들어 있으면 그 친구를 깨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이드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척을 한다라는 건 잘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할까? 지금 내가 어떤 걸 채워야 될까? 어떤 걸 인정해야 되고 어떤 걸 내려놔야 될까라는 걸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건 내가 변화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거든요. 변화할 자신이 없어서 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자신, 진짜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모습을 현실 직시하고 채워나가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 사업 초기 때 콜드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콜드를 하는데 사업 초기 때 콜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스폰서가 형 콜드는 담력이야, 가자 압구정 로데오로.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압구정 로데오는요 기존 세들만 있는 곳이에요. 명품, 편집샵 이렇게 해서. 설릉도 알죠? 웬만하면은 그냥 설릉에서 뉴스캐는 다 나가라고 거의 냉대하는 거 알죠? 압구정 로데오는 거기 한 두세 배 이렇게 진짜 차가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쵸? 들어가서 4시간 경청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나왔지 하면서 정신 혼미해지고 나온 적도 있고, 진짜 굉장히 이 냉대를 받으면서, 그 겨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가? 왜냐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휘어잡아서 클로징을 냈겠습니까? 그때는 저 24살이었는데 24살 겨울 때였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9월에 대리점이 되고 이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발이 꼭 동상이 걸릴 것 같아서, 왜냐면 구두가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스물스물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양말을 하나 더 챙기고 다녔어요. 항상 가방에, 겨울에는 특히. 근데 지금 저기 안 들어가면 내 손발이 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30대 중반의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 사장님이 뉴스킨이라고 하니까 뉴스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반응이었어요. 뉴스킨, 이 사람은 다르다. 역시 좀 세련된 분이 알아봐.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근데 이런 편집샵이었거든요. 그 옷 가게였어요. 이런 데였는데 이 벽면에 다 옷, 그리고 가운데 횡하고 가운데 테이블 하나. 이해되세요? 저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과 저와 이제 앉아서, 사장님 제가 뉴스캔 참을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대문 가방을 꺼내가지고 바디바 실험 도구, 제가 바디바에 꽂혔으니까, 그래서 알칼리 2개를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인 거예요. 밤 8시였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그 아줌마 손님 있죠. 좀 고상한 그 있잖아요. 응대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5분간 이거 떼지도 못해. 다음 거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약산성 보여주러 왔는데 알칼리만 보여주고 지금 가게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 5분이 한 50분, 5시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오라고 해서 다음 갔을까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저한테는 콜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콜드 한다고 하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콜드할 삶이 아니고 좀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콜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한 2년 전인가 김성호 사장님이
콜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웬만하면 김성호 사장님 말에 다 예스인데 콜드 시스템은 이거는 나는 주력 아이템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스스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갔죠. 진짜 이 미팅 끝나면 콜드 해야 돼. 근데 콜드 안 하고 SNS 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은 김성호 사장님이 태용 사장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위기 싸한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일정을 물어보신다고? 설마 나랑 같이 콜드 나가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갔어요. 나가서 둘이 나가서 일단 점심을 먹고 시작하자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음에 콜드 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콜드라는 게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근데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스폰서님한테 이 콜드가 두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스폰서님 가시죠. 그래서 가서 이제 김성호 사장님이 피부샵도 가고 뭐 헬스장도 가고 몇 번 제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한번 혼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같이 들어가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혼자는 할 수 있겠는데 같이 들어가서 100만 원 사람이 옆에 두고 제가 콜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같이 들어가서 제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뉴스킨을 그냥 한 건 아닐 거예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또 들어가서 하게 되고 또 들어가서 하게 되고 콜드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나를 찾아주는구나 막 이런 느낌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루에 20군데씩 제가 헬스장, 뭐 필라테스, 피부 뭐 할 거 없이 다 뭐 식당 들어가면서 콜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되는 거. 나는 원래 콜드를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까는 이유는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깨는 건 어떤 책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현장의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거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그런 거 아닐까? 불편한 걸 한번 해보는 거 아닐까? 모닝스쿨도 마찬가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근데 모닝스쿨을 해보면 모닝스쿨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모닝스쿨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나한테 그런 게 뭘까 하면서 그걸 찾아서 해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계속하고 매일 하고 꾸준히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될 때까지 하고 이거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근데 계속 안 하고 매일 안 하고 꾸준히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될 때까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How to를 체크하셔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이뤄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복제시키는 게 독재 비즈니스의 본질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30명의 AR로 6명의 리더 사업가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라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이 사업의 진짜 복제 아닐까? 그 복제를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되겠지만 누구는 블로그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콜드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인스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지인 소개받기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분야보다 블로그가 좋아 보이니까 블로그 한번 배워볼까? SNS, 인스타 한번 스토리 한번 꾸준히 해볼까? 릴스를 한번 꾸준히 올려볼까?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각자가 그런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그 마인드가 복제될 거고 스스로 방법을 창조하는 그 방법을 창조하는 리더가 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단이 없으면 늘리면 되는 거고요. 클로징이 안 나면 임상을 내보는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최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를 그렇게 심플하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거.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해결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데 비가 와. 비를 바라보는 게, 날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 여행 뒤에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더 원만해질까를 고민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논리를 조금 요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 이전에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들 많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을 때부터 복제가 시작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진재 사장님 정도만 설명 가능하고 나머지는 설명 못 하시죠.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푸는 모든 게 돌아온다. 이런 거 설명 가능해요? 공식으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믿은 거. 이게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의 정답은 없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정답 중 하나가 방향이 같을 때구나. 트윈즈가 내려주는 방향이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면은 그게 트윈즈의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에이스의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룹 내에서 내려주는 방향을 모두가 예스하고 모두가 오케이하는 그 집단 지성의 힘이 그 그룹에서는 그게 정답일 수 있겠구나. 그게 성장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게 뭐 여러 그룹마다 엄청 다를까요? 그건 아니겠지만 조직 안에서 조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조직의 방향을 믿고 따라가고 그게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전체 레버리지가 되는 것. 그 조직이 클 수 없다면 제 조직은 절대 만들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얼마 전에 4월 15일이잖아요. 4월 16일 날 내가 어제 몇 보 걸었지 컸는데 9,999보였던 거예요. 근데 한 보만 더 그러면 10,000보잖아요. 제가 10,000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지닐러지를 안 켜서예요. 목표를 매일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목표를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9,999를 12시 이전에 봤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 순간, 매시, 매분, 매초 했다면 무조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오늘 좀 열심히 걸어야지 보니까 그냥 열심히 걸어야지의 결과가 9,999보였던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해보지의 디테일한 목표와 그 목표를 매일 생각하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낼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도 있고 오션 프로젝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긍정적 이슈가 뉴스캔에 너무 많죠. 그 모든 기회들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매일 생각하고 그걸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점검하면은 사실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하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이뤄내실 모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결과물을 다 이뤄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걸 이뤄내서 다시 한번 트윈즈 그룹 미팅에서 이런 목표를 이뤘다라고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사업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